네, 세상의 문학과 논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탐나는 문학. 오늘도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좋은 문학 습관을 만들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새 오랜만입니다. 12월에 네, 접어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실 우리 12월에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고요. 관심 가져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또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또 그런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임계장 이야기 네, 전해 맞습니다. 드렸고요. 자, 이번 12월에 예고도 해드렸어요. 어떤 책이었죠? 네, 임계장 이야기가 노인들의 이제 열악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번 책은 청소년들의 어떤 고난 그리고 고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지난달 19일이 고 이민호 군 사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네. 김용균 씨 네. 3주기인데요. 저희가 맞아요. 죽음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이 산업재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에 산업재해 연간 사망자가 800명을 돌파했고, 그리고 2020년에는 900명에 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네. 이제 올해는 얼마나 될지 생각만 해도 아. 좀 무서운데요. 네. 그래서 청소년 산재 사망 사고를 다룬 은유 작가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저희 김인경의 나우제주에서도 그래서 월간으로요, 이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끼이고, 깔리고, 떨어지고, 이런 산업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네, 해마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치지 않고 진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든지, 안전할 권리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당연해 보이는 사회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안타까운 우리 청소년들, 특히 산재 사망 사고도 이어진다는 거.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네. 그 이야기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험이에요? 네. 저도 실업계고를 나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네. 이제 상고 나와서, 네. 이 책에서는, 상고를 졸업을 한 친구들은 은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업 관련된 그런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공고 나온 친구들, 이제 공고에 이제 3학년이 되면 그런 공장이나 그런 데 네.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희생당, 피해를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숨진 학생들은 이제 그런 공고 학생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사님을 가끔 뵙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학교 가서 교정을 이렇게 걸으면서 좀 음, 추억에 잠기고 예, 있는데, 네, 생각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 네가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 여기 있니? 있냐고? 이렇게 네. 묻자 그 학생의 대답이 정말 기가 왜 막혔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온갖 갑질, 언어폭력 아,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껴서 그만뒀다고 이제 그 학생이 얘기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한숨을 후 쉬시더니 아휴, 그래도 참아보지 그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승주야, 내가 이거 잘 얘기한 거냐? 교사로서 이렇게 얘기한 게 맞는지 음, 모르겠다 하면서 아. 이제 후회하시는 그 모습이 저도 굉장히 마음 무거웠고, 저도 위로는 해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그 말을 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알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우선은 어쨌든 사회생활을 녹록지 네, 맞습니다. 않단다, 힘들어, 라는 얘기지만, 그래도 그 상황이 요즘에 그런 갑질이라든지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서는 참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현장에서 또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른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네, 있을지, 맞습니다. 그런 의문도 들면서 네, 그렇죠. 이야기 같이 얘기하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현장 실습 같은 경우는 교과 수업이거든요. 음, 교과 수업이고, 그리고 회사의 담당자나 관리자가 채점을 해요. 아, 채점을 또 하고, 그런 부분도 예, 있어서요. 출석을 한 내용을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하면 그게 수행평가가 반영되니까, 사실은 현장 실습에 있는 그 회사의 사람들은 아,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신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범이 그리고 돼주셔야죠. 현장 실습하는 그곳은 사실은 교실의 확장이니까 교실이라고 봐야죠. 그럼 그러네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죽는 거잖아요. 끔찍하네요. 네,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 우리 맞습니다. 학생들, 그래서 뭐 이런 실습이 없어져야 된다. 이제 다른 방법을 우리가 고안해야 된다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이라든지 체계 개선 필요하겠고, 우리의 그런 마음 자세라든지 이런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준비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란 책이거든요, 제목이. 네. 네, 어떤 책인가요? 좀 네. 알려주시죠. 이 책은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2014년 초봄에 네. 이제 시모 기업의 현장 실습생 김동준 군의 죽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김동준 군의 어머니 그리고 김동준 군의 이모 그리고 사건 담당 노무사의 시선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음, 벌어졌는지 그것에 이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부는 김동준 군들이라고 해서 이제 이민호 군의 아버지 그리고 현장 실습 담당 교사 그리고 현장 실습을 나간 이제 김군과 같은 청소년 그리고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위원장 같은 이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청소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터뷰들을 통해서 청소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 구조까지 네, 이 책에 좀 맞습니다. 담고 있군요. 그리고 산재 사망 사고들 뉴스들 많이 접하고 저도 전해드릴 때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야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점도 들고 궁금했었는데요. 네, 이 책을 읽으면 좀 진지하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의 목소리,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다치고 그리고 이제 숨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 은사님 이야기를 연상케 하는 구절이 있어서 그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김동준 군은 전날 밤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너무 두렵습니다. 내일 난 제정신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요? 그의 어머니는 그때 그냥 그만두고 나와도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음.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게 힘든 거다 라고 말했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 그러니까 이게 그 죽음 전날 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트위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진짜 두고두고 얼마나 그렇죠. 우리가 힘드셨을까.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것도 못 이겨내면 이 험난한 그래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라는 아,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이것이라는 말로 사실은 숨겨져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어른이 음, 생각한 것보다 몇 배의 심각한 고통일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럼 난 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는 상황이 그냥 단순한 일이면 좋을 텐데, 그죠?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복합적인 상황이 있을 텐데, 어쨌든 평생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좀 죄책감도 시달리고 네, 그러시지 그렇습니다. 않으셨을까. 그게 더 걱정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 학생들을 보낸 이제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학생을 관리하는 기업 그리고 감독 책임을 맡는 정부도 굉장히 음,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네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검색을 좀 해봤는데 고 김용군 군의 재판이 어, 이제야 1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좀 들었는데 국민적 아,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김용균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 작업 공정은 안전했다. 이런 말처럼 이 서부발전이라는 회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죽음의 책임을 김용균 씨에게 떠넘기고 음, 있다는 아, 사실을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3주기를 맡고 있는데, 진짜 여러 가지로, 네,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작가의 지은인 은유 작가도 좀 네, 꼬집고 맞습니다. 있고, 우리에게 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짚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현장 체험 학습도 교육의 연작이라는 네,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정말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들도 반복돼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좋은 구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은 동준군이 목숨을 끊기 전에 통화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의 증언을 통해서 당시 어떤 심경을 말해주는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동준이는 회사에 들어간 2013년 가을부터 힘들다거나 자기가 못났다는 등 우울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평소 자존감이 많이 낮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더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선후배 관계, 회식 사건, 억지로 담배를 배우게 하려는 것 때문에 회사에 적응하기 힘들어했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모두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문장에서 우리 네. 기성세대를 좀 꼬집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가장이라거나 아니면 그 학교의 어떤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그 사회의 가장 큰 어른이 사실은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면 그 잘못이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약한 사람이 그것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을 이제 어머니의 말씀이나 그리고 동준이의 얘기를 통해서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마음이 참 무거워지지만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꼭 한 번을 생각해 볼 만한 또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엔 노노와 좀 콜라보를 해주신다면요. 네, 논어에도 좀 관련 구절이 있어서 오늘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춘추 시대에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궁중음악가로 채용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자가 시각장애인 음악가가 왔을 때 그를 에스코트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계단 앞에 이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계단입니다. 좌석 앞에 이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좌석입니다. 모두 각자의 좌석에 앉자 선생님께서 일일이 누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 있습니다. 하면서 소개하였다. 궁중학사 사면이 돌아가자 제자 자장이 여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각장애인과 대화를 하는 방법입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하지 않고 도와드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사원 지도라고 하는데 이제 도와주는 방법은 상사 지도라고 해요. 우리 상이라는 게 도와주다, 보조하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제 눈이 불편하면 눈이 되어드리고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되어드린다라는 개념의 이 상이거든요. 옛날에 국무총리님에는 재상이 할 때 이제 상을 썼는데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이제 예법이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만 그렇겠습니까? 청소년, 어린이, 모든 존재, 우리 임산부라든지 이런 모든 존재를 대하는 예법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수해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좀 바르고 따뜻하고 좀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어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준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피해가 청소년들에게 돌아가고 네.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예. 네. 네, 정말 그 예의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느끼고요. 노노도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수어 통역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농인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계시는 우리 장애인분들, 그리고 혹시 청소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사람 간에 대하는 그런 태도들, 우리의 태도가 기분이 되지 않도록, 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네, 이런 맞습니다. 책도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 중요한 선거도 있어요. 정치계에서도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말뿐에 그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위험에 외주화를 막겠다면서 만든 김영균법도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산재 사망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느끼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 좀 더 나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또 청취자님들께 좀 재밌고 아니면 또 음. 웃기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네. 하하하 웃고 싶은 게 네. 사실은 솔직한 마음인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같이 웃을 수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웃음이라는 것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좀 맞네요. 진지하지만 주변에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네. 다루고 있으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청취자분들께서 난 이런 기분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어여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정말 그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싶었던 우리 문학 욕심꾼 네, 오승주 네, 작가의 마음 제 네, 욕심입니다. 읽혀지네요. 아마 다 우리 김민경 나우제주 가족이라서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알지 못하는 아이의 이야기 죽음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네, 이야기 다음 주 한 번 더 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학요식꾼 오승주 작가 함께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